지상파에서도 뉴스 제목 뒤에 쇼가 붙는데 쇼가 붙는 뉴스 제목 뉴스 쇼가 그렇게 많나요? 정치 쇼 몇 개 있긴 있군요. 이곳은 라이트다. 뉴라이트 비켜. 갑자기 뉴라이트는 왜 비켜요? 분석 데스크에 저희에게 뉴나 라이트를 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는 뉴가 붙기에는 검찰개혁을 찬성하고요. 라이트를 붙이기에는 친일 사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 하루였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좀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고 알려졌던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여튼 저와 비슷한 상태셨던 분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의총 모두 발언에서 19일에 검찰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그날 예고되어 있는데 그날 봉하마을에 손님이 많겠네요. 노동부가 쿠팡이 산재 은폐를 했는지 알아보는데 본사 한 곳이 아니라 계열사와 캠프 100여 곳을 한꺼번에 탈탈 털기로 했습니다. 영업 정지와 같은 무서운 방법은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요. 당장 이걸 해야 할 담당 부처인 공정위의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노동부는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5월에 퀵플렉서로 근무를 하셨고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70시간 일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정슬기 씨 사건을 하지만 이제는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저 채팅의 주인공이셨죠. 물론 쿠팡은 그런다고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있던 일인데요. 노조에서 지회를 창립했다고 관계자들한테 떡을 돌렸더니 한 지점장이 떡을 집어던지면서 나를 배신했다고 화를 내더니 배송구역을 박탈해버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서 지역의 운수노동자들이 쿠팡 대리점을 노동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쿠팡 반전 카드로 떠오른 로저스 현장행 민심회복 시험대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를 무시하던 그 모습이 선한데 그리고 연예인도 아니고 지금은 관심도 없는데 민심 회복을 대신 외쳐주는 경제지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쿠팡은 한국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모든 언론이 쿠팡의 정보 유출과 노동 탄압 문제를 다루던 게 어제 같은데 봄이 오자 다수 재래 언론은 보시다시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용직 퇴직금까지 뽑아먹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내용을 무시했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를 패싱했고 무혐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서 쿠팡 상설특검의 용의자가 됐죠. 기억나십니까? 노동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검사가 덮어주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쿠팡 아니라 어떤 대기업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리고 그 검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데도 언론은 그 수사 대상이 된 검사의 입장을 그 검사의 편에서 상세히 보도해 줍니다. 아까 보셨던 기사처럼요. 정말로 검찰개혁이 민생하고 무관할까요? 적어도 쿠팡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랄 겁니다. 울버린 추목님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감기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제 뉴스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애들 많이 쓰는구나 하고요. 커다란 울타리님 김영환 충북지사는 어제 컷오프 당하고 오늘은 구속 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구속영장이 나왔고요. 조금 있다가 김나 평론가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야기는 저 혼자 얘기하면 흥이 안 나죠. 타니스윙님 지들이 체험 삶 현장이요? 네. 웃긴 건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곧 일을 한다고 보도자료부터 내고 있다는 게 진짜 우스운 지점입니다. 늘 있던 일 하나 더 짚겠습니다. 바로 타코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시에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빨리 파병을 하라고 잔소리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힐 때 지지자들은 드디어 중국을 후려칠 수 있겠다라고 미국 내에서 기뻐했는데 중국이 미국 콩을 수입 금지했더니 미국 농가가 쓰러졌고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금지하자 미국 반도체 회사가 쓰러졌죠.
그러자 트럼프는 만만한 상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펭귄만 사는 허드 앤 맥도날드 제도에 관세를 매기다 말고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도 줄줄이 올렸죠. 지금 이게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죠. 이번에도 호르무즈에어 뮤조선 호위를 도우라면서 중국더러 해군을 파견하라 그랬습니다. 파병을 요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요구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한국, 일본, 독일 오래된 우방을 때리는 건 동일합니다. 이러면 안보로도 경제로도 외교로도 가장 크게 웃는 자가 중국이 됩니다. 파병은 안 해도 되고 전쟁 반대 공식 성명을 가장 먼저 내면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올라갔고요. 국내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유가 급등 때문에 민생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적은 편입니다. 이후로도 달러 제재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안화를 중동 석유에 연결시키는 소위 페트로 위안 전략으로 이란을 계속 우방으로 둘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크게 우는 자는 아마도 내일 모레 트럼프를 만나서 군함을 보낼지 말지를 반드시 답해야 하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되겠죠. 우리 아이 술안주 선생님, 이분은 실제로 선생님입니다, 직업이. 아, 타코가 요즘 밈이던데 저런 뜻이구나. 아니, 우리 아이 술안주 선생님은 시사 프로그램 많이 보시지 않나요? 하고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트럼프 얼웨이즈 치킨즈 아웃을 안 얘기해 줬을까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베어저스트 8599님, 앱스타인을 숨기고자 세상을 망치는 건가요? 그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동의 언론 주로 알자지라를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볼 때마다 이제 그가 뭘 숨기고 싶어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벌이는지를 완전히 잊어도 된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다크포스로부터 우주를 구원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도 안 돼요. 그건 베냐민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기는 중요하지 않을 만큼 중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자꾸 반복되는 일을 오늘은 소개해드립니다. 브리핑 시간에. 이런 녹취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 그 전 아저씨한테도 그랬지만 너무 못해서 아저씨가 더 못해.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단 더 난 거. 네 엄마 아빠가 날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사를 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에 치과도 못 갔던 거. 가난해서 이따 해보라.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2018년 11월 당시 MBC 장인수 기자의 취재로 알려졌던 방정호 당시 TV조선 대표의 당시 10살 딸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사건. 이것으로 기억에 남은 방정호 씨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이고요. 지금은 이름을 바꾼 드라마 외주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대주주입니다. TV조선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제작 회사입니다. 예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된 TV조선의 돈을 영어 유치원 운영사에 19억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적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주 일가의 자식들 관련해서 가끔 보는 일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자본을 일구어줘서 모기업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돈을 옮기는데 그냥 하면 위험하니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이것도 바로 돈이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돈을 넘기는 일들 우리는 가끔 봅니다. 이번에 방정호 씨가 또 비슷한 일을 하던 것이 보도가 됐고요. 뉴스타파의 특종이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는 것에 재보도 말고는 재래 언론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재한 뉴스타파의 전혁수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혁수입니다. 네. 이게 어려운 얘기라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검사를 받겠습니다. 기자님의.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의 일감을 많이 받는 제작사가 있고 이 제작사의 최대 주주가 마침 TV조선 부사장인 방정호 씨고 이분이 가상자산 라이센스 관련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이는데 그 돈이 500만 달러고 그 돈은 몇 다리를 건너 넘어갔고 아직까지 못 돌려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네. 이게 이제 UAE의 자산운용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예전에 저희가 컵스 빌리지 아까 말씀하셨던데 19억짜리 배임 영어 사건을 제가 유치원 이름이 컵스 맞습니다. 빌리지입니다. 네. 예, 그거를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 이후에 이게 최초의 저희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셨던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이제 워낙에 이제 방정호 씨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24년 말쯤에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어떤 변호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 하이그라운드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업가랑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방정호 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체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500만 달러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이제 소송이 있습니다. 라고 소송 내용을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업체에서 그 500만 달러가 실제로 2019년 5월에 나갔고 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좀 쭉 취재를 해 보니까 네. 이게 하이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가상자산 라이센스는 되게 뜬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의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500만 원을 밖으로 뺀 건데 이제 이게 목적의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이게 배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싱가포르에다가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는 잘 세우고 그다음에 이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구매할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 다른 페이퍼 컴퍼니 또 그 미국 사업가 이모 씨가 세우고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아랍에미리트 돈이 간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 받을 사람과 줄 사람 양자 모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그 페이퍼 컴퍼니가 정말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세워진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설립 일자가 그렇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돈이 실제로 움직인 건 2019년 5월 13일부터 28일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이제 방정호 씨가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업가 이 씨 등을 처음 만난 데는 네. 2019년 2월에서 3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더 많이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네. 이제 그 하이그라운드 측에서는 한 번만 만났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2019년 4월 9일에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2019년 그 다음 날인 2019년 4월 10일 날 이제 이 씨가 만든 다른 페이퍼 컴퍼니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회사가 하루를 건너서 새로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한 달 좀만 지나서 이제 저 돈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으려고 만든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회사를 만들었다는 건 돈을 받는 게 뭔가 꺼림칙한 상황이라는 걸 양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 한 차례 돈이 움직인 이후에 동거래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OCBC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네. 그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네 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렇죠. 이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연락드립니다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적어서 예.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대표가 너무 놀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페이퍼 컴퍼니 대표한테 보내면서 이거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메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하신 다른 페이퍼 컴퍼니라면 돈을 받는 저 상대 측. 예. 지금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 그 중에 어떤 분이 하승수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되신 그곳. 예, 맞습니다. 예. 회사랑 굳이 상담을 한다는 건 서로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외부에 알려주면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더 크게 나가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배임죄라는 것을 걸릴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기도 하고. 예. 어려워가지고 파급이 좀 적은데. 실제로는 그 중견기업 대기업의 자제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따금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경제가 국부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걸 누군가가 용돈 취급하면서 막 쓰는 것이라서 이것은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알려도 재래 언론이 많이 받아써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심각성이 안 알려져요. 그죠?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뭐 추가로 이제 이번 주에도 보도를 할 예정인데, 네. 그러니까 조금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제 네. 계속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저번 주 보도는 이제 기본적인 틀과 예, 그리고 누가 지시한 거냐 네. 이제 여기까지만 보도를 한 거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법적 리스크를 뭐 어떻게 뭐 대응하려 했냐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보도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임죄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네. 이제 투자 실패다라고 이제 해명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저희가 사실 하이그라운드는 이걸 대여를 해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빌려줬다. 근데 예,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여든 투자든 간에 그 페이퍼 컴퍼니에 돈이 나가는 상황이면 그때 당시에 적절한 담보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담보나 보증이 없었습니까? 근데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있는데 이 보증을 써준 사람이 이 사업가 이 씨입니다. 네. 근데 하이그라운드가 나중에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네. 이 보증서에 나와 있는 연대보증한다는 회사들 우리가 알아보니까 뉴욕에 사무실 있다는데 사무실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씨한테 애초에 제한된 정보밖에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스스로 적어놓은 거예요. 보증과 관련된 법인들도 페이퍼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사실상 이게 배임을 자백하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나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다가 뭐 갚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배임죄를 구성하는 건 충분하다고 보신다. 예, 지금 적어도 뭐 수사기관에 들어가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일을 방정호 부사장이 예전에도 한 적이 있고 하승수 변호사께서 알아보신 바로는. 예. 이거 되게 전형적인 알려주면 좋을 사건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재래 언론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봤고 예. 이것 때문에 바쁘실 걸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뭐 취재 때문에 움직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간이 나시면 윗선의 허락을 득해서 저희 스튜디오에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시청자로서 궁금한 게 뉴스타파는 대체 왜 PD와 기자를 헷갈려하죠? 언제는 전혁수 PD라고 했다가 언제는 전혁수 기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원래 기자인데요. 그래요? 늘 기자셨어요? 예, 저는 늘 기자였습니다. 예. 저는 다른 분하고 그럼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박정화 PD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성별이 다른데 그분은. 자, 뉴스타파의 전혁수 기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내주셔서 스튜디오에서 한번 꼭 뵀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술주정인가? 미성년자였네. 이제 저희는 이제 뉴스쇼된 입장에서 이분은 이런 분이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사례를 들었고 어쩌다 보니 따님이 걸렸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 10살 아이가 저 정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저건 가정교육의 결과거든요. 우리는 알죠. 전혁수 기자도 참 열일하시는 듯 지금도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되게 저 멀리 자동차 타고 어디 저 한참 고속도로를 취재하러 달리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뉴스타파 지원하시면 아주 좋아요. 뉴스타파 뭐 신입사원 구합니까? 뜻있는 분들 시험 보시고요. 자, 네네. 그리고 저는 PD죠. 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김민하 평론가인가요? 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브리핑을 해보고 방송하는 선배들의 고뇌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 좀 경솔했다고 후회하는 점 중에 하나는 정치인 소셜을 매일같이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열어본 적이 없던 페이스북도 다시 보게 됐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소셜 메시지보다 빠르고 확실한 의지 표명의 소스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마저 불확실하면 그냥 불확실한 겁니다. 알려고 들기 전에 N항으로 모른다고 묶어두고 계산식에 넣는 게 좋겠지만 X항으로 우리는 뭔가 더 해석을 하고 싶어합니다. 언론인들은. 오늘 아침 8시 정각 대통령이 올린 소셜 글입니다. 읽어볼까요?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어색하게 같은 단어를 3번 쓰신 걸 보면 직접 쓴 걸로 보이고 이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당장 몇 달간 현재의 정부안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조금 무안해집니다.
1월 말 대통령이 특사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검사의 지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던 정성호 장관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검사 은퇴 후에 밥그릇 크기가 특사경 지휘권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해석이 맞다면 이 대통령의 이 말과 함께 검사 밥그릇이 좀 깨졌습니다. 끝을 보죠.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아래에는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의 기사를 공유했는데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의 지난주 소셜 메시지를 해석해 놓은 걸 제외하면 비교적 스트레이트성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마도 내 뜻을 잘 해석한 기사라고 생각해서 소개한 걸로 보이고요. 불필요한 과잉이라는 단어는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하도록 두었습니다. 확고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관여를 줄인다.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특사경 지휘 못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안은 앞으로도 수정한다. 빨리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시 말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법무부 국무조정실 주로 아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예전보다 훨씬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 같은데 언론은 저 말 안에 있는 나머지 불분명한 것들로 아전인수놀이를 할 겁니다. 늘 그렇게 하니까요. X항 안에 있는 의미는 대통령이 누굴 싫어한다는 거다.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거다는 식입니다. 보통은 조선일보가 아주 잘하고 재래 언론들도 다 고만고만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디테일을 완전히 다 말하기 어려운 직책입니다. 함께 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이고 아마도 당선된 후부터 죽을 때까지 도와준 사람들 험담하긴 힘들 겁니다. 그 정도의 옵션만 걸려 있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척 제한되겠죠. 그래서 언론의 예측 보도가 너무 엇나가면 대통령은 그것만 슬쩍 정정해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트윗도 있었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저게 언제 했다고 주장되는 말이고 누가 이런 왜곡 보도를 했을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휴일에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말을 따옴표로 쓰고 그걸 보며 마음에 들어한 재래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기자 4명이 들러붙어서 쓴 종합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왜곡된 워딩을 전달해준 취재원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청 관계를 비틀어 보이도록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고 진위를 뒤집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언론이 종종 하는 일인데 지난주에는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질 듯이 한 명의 기자를 공격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늘 있던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 본인이 이것을 정정해 주든 말든 오늘 아침 재래언론 생방송의 썸네일은 왜곡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주제어로 쓰고 있습니다. 늘 있던 일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기자의 정치 중립 의무도 말합니다. 저는 그런 거 반대하고 개념이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언론은 중립적인 척이라도 하려는 그런暗목의 룰이 있죠. 지난 휴일 국회의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뉴 이재명 바람과 민주당 외연 확장 전략, 뉴 이재명을 논하다라는 토론회가 있었고 말이 토론회지 이것이 개파의 발대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개파가 뭘 원하는 건지는 몰라도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방하고 이재명의 지지자와 기존 민주당을 갈라놓으려는 확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재래 언론 기자가 나타나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고요. 어제 제가 대전에서 열린 모 콘서트에 다녀왔거든요. 여기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징그러운 발언들은 저도 듣기 힘들어서 여러분들께 굳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재래언론 기자가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늘 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최근 공소청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196조 등의 논란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기로는 미소를 숨겨가면서 말을 아껴오던 조선일보가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을 대통령이 삭제할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저들은 법도 모르고 경력도 짧아서 검찰이 꼭 필요하다며 역정을 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가 권장하는 저 패턴대로 수사가 이어지다가 생긴 결과가 쿠팡 상설 특검이죠. 주지팡님 토론하라. 즉 네 밥그릇 뭔지 꺼내봐라.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말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꺼내서 토론하고 꺼내서 토론해라. 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지겨워서 나중엔 얘기 안 하더라. 지겨워서 말하기 싫을 때까지 계속 한번 꺼내보라. 누구한테 말한 거죠? 국무위원들한테. 물론 그 말을 이제까지 왜 못했을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걱정되는 것이 제가 화가 난다는 건 아닙니다. 아인라르벤님. 늘 재벌기업 관련 깊게 들어간 보도가 시도되면 아쉬운 게 언론사 혼자 마무리할 수 없는 일에 다른 언론사들이 거국적 협력을 안 한다는 점. 그게 쿠팡 관련 보도 행태의 특이한 점이었거든요. 웬일로 모든 언론사가 다 들이댄다.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지금 또 저러다가 말았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렸죠. 고디바바이님. 조선일보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너무 슬픔. 진짜 잘하긴 잘함. 아마도 두 번째 문장은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가요? 당대표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번에는 조선일보의 의도대로 많은 분들이 움직였는데 언론계에서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